안녕하세요, 디디디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이라는 어플을 소개하기 위해서 처음 목소리로 인사를 드려요. 이번 11월 22일에 프로크리에이트의 애니메이션 버전 앱인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이 출시되었어요. 저는 사전 예약 구매를 하여서 약 3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 앱의 한국어 리뷰와 튜토리얼 영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막이 아닌 목소리로 설명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여러분에게 유용한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며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이 뭐냐면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시고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죠. 아이패드 필수 앱인 프로크리에이트의 후속 앱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의 가격은 29,000원이고 한 번 구매로 영구 사용이 가능하니 더없이 혜자로운 어플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켜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걸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에서는 띠어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무비라고 하고요. 이 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무비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 무비 설정에서 이 HD 버튼을 클릭하시면 720픽셀부터 4K까지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스크린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HD 와이드 스크린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 점 3개를 누르면 초당 프레임 수와 재생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당 프레임 수가 예시로 나와 있고, 이 사용자 지정에서 사용하고 싶은 초당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초당 프레임 수를 10으로 두고 재생 시간은 2초로 설정해서 무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와 공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공백을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진행한 모든 초기 설정은 프로젝트가 생성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 무비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설정 창이 나옵니다. 아까 설정했던 초당 프레임 수와 재생 시간, 그리고 너비와 높이, 이쪽에서 동일하게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아까 프리셋에 없었던 너비와 높이도 숫자를 달리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워크스페이스로 나왔습니다. 위에는 스테이지,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위쪽에서 영상이 플레이되거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는 영상의 타임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5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가장 왼쪽은 플레이 버튼이고요. 중앙의 이 3가지 버튼은 편집 모드예요. 마지막 오른쪽에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가 나와요.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 트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집 모드의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종류 3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입니다. 이건 프레임 한 장 한 장을 그려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방식인데요. 우리가 보는 영상은 여러 장의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프레임 하나하나를 그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을 각각 그려내어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건 애프터 이펙트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요 프레임에 키값을 찍어서 키들이 이어지며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로 퍼폼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이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에서만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기능이에요. 녹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데요. 클립을 선택하여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대로 녹화가 되며 애니메이션이 제작됩니다. 퍼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애니메이션 종류를 기반으로 편집 모드를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기 모드를 살펴볼게요.
이 그리기 모드를 선택하시면 5가지의 아이콘이 떠요. 브러쉬, 블렌더, 지우개, 레이어, 색상 순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서 브러쉬의 크기나 브러쉬의 불투명도도 선택이 가능해요. 이건 프로크리에이트와 거의 동일하죠. 먼저 그림을 그릴 브러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기본 브러쉬들이 보이고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펜슬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한 회색의 바를 보실 수가 있죠.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연한 회색이 트랙입니다. 아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트랙을 추가했었죠. 이렇게 트랙이 있으면 이런 인디케이터가 활성이 되면서 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실행 취소나 다시 실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와 이렇게 손가락 2개로 탭하기, 3개로 탭하기는 똑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애니메이션 방식 중에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만들어둔 트랙이 선택된 상태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들어둔 트랙이 선택된 상태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제 한 프레임을 그린 건데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프레임을 그려야겠죠. 다음 프레임을 그려나가는 방법은 방금 그렸던 클립을 더블 클릭하여서 이 플러스 버튼이 나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음 프레임을 생성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해서 다음 프레임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바가 하나 보이는데 이걸 아래로 쭉 내리시면 플립북이라는 게 생깁니다. 캔버스를 크게 보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플립북을 이동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3프레임을 그린 건데요. 우리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공의 흐름을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앞에 그렸던 그림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크기로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어니언 스킨입니다. 왼쪽 하단에 타임 코드를 누르시면 스테이지 옵션이 뜨는데요. 여기서 어니언 스킨 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이전 프레임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시죠? 앞이나 뒷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림을 이어나가면 돼요. 이 어니언 스킨은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뒤로 보이는 3번째 프레임이 너무 연해서 보이질 않죠. 어니언 스킨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 색상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앞쪽 프레임은 파란색으로, 뒤쪽 프레임은 레몬색은 지금 너무 안 보이니까 빨강색으로 설정을 바꾸실 수도 있고, 앞으로 보여지는 프레임의 숫자, 뒤쪽으로 보여지는 프레임의 숫자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앞에 어니언 스킨을 켜두지 않고 그렸던 그림은 이 수평이 잘 맞지가 않죠. 그려뒀던 그림들을 다시 지워주시고 이 어니언 스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이동한 공을 그려봤는데요. 이 플립북이 있는 상태에서는 재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플립북을 X를 눌러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1초 조금 넘게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이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초까지 그림을 한 장 한 장 다 그려서 총 20장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상의 벽이 있고 이 벽에 부딪히는 듯한 공의 쫀득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그려서 이 프레임들이 이어지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방금 작업했던 프레임 바이 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은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에 잠깐 가려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그리기 모드 옆에 이 타임라인 편집 모드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 타임라인에 클립들을 이렇게 스치면 클립들이 이렇게 빨갛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손으로 길게 눌러주시면 그룹 혼합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만들어진 이 그룹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누르시면 아까 그렸던 20개의 프레임들이 그룹으로 묶여져서 상위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편집 모드에서 나와서 이 그룹을 길게 누르시면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다시 길게 누르시면 여기에서 그룹을 컬러로 나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에 다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죠. 좀 전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이번엔 키프레임을 이용하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한 장 한 장 프레임을 그려내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 방식과는 다르게 한 장의 클립 안에서 움직임의 시작과 끝에 키프레임을 찍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린 동그라미 클립의 오른쪽 경계면을 꾹 눌러서 2초까지 쭉 눌러줄게요. 동그라미가 그려진 이 클립 아래에 슬레이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액션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동 및 비율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 클립 아래에 키프레임이 생기면서 스테이지에는 개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박스가 생겨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지점은 이곳 그대로 두고 공이 도착하는 1초로 이동하여 아래에 키프레임을 찍어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시작점에 있는 키프레임과 방금 찍어준 키프레임의 모양이 다른 게 보이시죠? 아직 이 개체의 위치나 크기의 변경값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이 도착하는 이 지점의 키프레임을 찍기 위해서 여기 1초에 위치한 빈 키프레임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이 스테이지에서 공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반듯하게 일직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점, 도착점에 키프레임을 찍어두고 이 키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의 바를 길게 누르시면 시작과 끝부분의 모션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징 설정이 가능해요. 선형은 이 어니언 스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모션이고요. 이지인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처음엔 느렸다가 뒤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이지 아웃은 그와 반대로 빠르게 시작하여 느려지는 모션이에요. 이즈 인 아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 빠르게 시작하여 느려졌다가 빠르게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움직임뿐 아니라 여기 액션에서 보여지는 이동과 필터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모두 키프레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건 다음 편 제작에서 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체 부분을 재생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린 이 애니메이션도 이지인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지인의 공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애니메이션이더라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느낌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퍼폼 애니메이션 방식이 이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이라는 앱의 필살기이자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에 혹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사전 구매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퍼폼 애니메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색상도 바꿔주고요. 여기 빈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두 가지 방법과 동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점에서 동그라미 공을 하나 또 그려줄게요. 퍼폼 애니메이션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동그라미를 또 그려주었고요. 여기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시죠? 흡사 녹화 버튼과 동일한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왼쪽 상단에 준비 완료라는 표시가 뜨면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클립을 선택하고 펜으로 개체를 이동하면 녹화가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초에 이 공이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서 움직여 볼게요. 단지 이 개체를 잡고 끌었을 뿐인데 이게 녹화가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이 기능을 처음 보신 분들도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방식보다 좀 더 쉽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 초보자분들도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한 기능입니다. 약간 느린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느린 타이밍은 여기 아래에 저장된 키프레임들을 편집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재생과 녹화 버튼을 끝내고 1초 부근에서 거의 이쪽에 도착을 해야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과 타이밍이 같아질 것 같아서 뒷부분에 있는 이 위치 값을 앞쪽으로 조금 당겨줄게요. 키프레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을 꾹 눌러주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던 키프레임을 1초로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고 앞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있는 이 키프레임도 앞쪽으로 더 당겨줄게요. 그렇게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동일하게 도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무비의 네임을 선택하시고 공유 탭을 들어가셔서 비디오, 이미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확장자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고급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좀 더 상세한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가지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함께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앱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알려드릴 팁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본편이 유익하셨다면 이후 편들도 계속해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